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은 매우 방대했습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 경기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 여기에 더해 경기 의왕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거주지에도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의왕의 거주지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영장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그 정점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합수본이 공개하지 않았던 수색 장소 의왕 아파트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 전해 듣기로는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아파트가 아니라던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언론에 외부에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만희 총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신천지 교단이 1998년에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신천지 교단으로 되어 있고 주소 등록은 이만희 총회장의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상징적 거주지는 경기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은 실질적 거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탈퇴한 신천지 신도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신도들은 신천지 본부인 총회와 요한 지파가 이곳 경기도 남부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그곳들에 갈 때마다 이곳에 주로 머문다고 전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이곳 거주지와 함께 이만희 총회장의 가평 평화의 궁전 그리고 과천 신천지 총회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가 그곳에서 주민들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에서 제가 주민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마이바흐 승용차를 타고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된다는 말도 했고요.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이 아파트 앞에 가득 쌓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 못하니까 차 타가지고 이 근방에서 이렇게 하네. 어제는 마이바흐가 있거든요. 오전에 있었다. 정시까지 했었어. 벤츠. 에르베타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태어난 곳까지 압수수색에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 그리고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총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신천지 성지순례 장소로 꼽히는 경상북도 청도 만남의 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곳은 이만희 총회장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묻히게 될 묘자리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도 이 청도에 자주 찾아와서 머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렀던 신천지의 주요 기관들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점을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데 대해서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2021년쯤부터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작전명 아래 비밀리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JTBC와 인터뷰한 전직 간부는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총회 차원에서 각 지파들로 할당량이 내려왔다면서 2022년 대선 전으로 최소 5만 명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 의왕의 이만희 총회장 거주지 앞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7년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47개 범죄 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오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도 큰 흠결을 남기게 됐습니다. 먼저 박병영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원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리는 판사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소통하며 재판에 개입한 단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 등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사건이 확대된 겁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2019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5년 만인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열린 오늘 2심 재판에선 47개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5년 4월 남부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사학연금법에 관한 해석을 요청하자 이를 취소하게 한 것과 같은 해 11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 고법의 대법원에 입장을 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컸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중요 임무를 맡았던 군 장성들이 파면됐습니다. 문짝을 부수더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던 이상현 당시 특전사 1 공수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를 구성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 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핵심 인물들입니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이 준장의 음성 녹취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김대우 준장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파면은 군인사법상 가장 강한 징계 처분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뒤 이뤄집니다. 파면되면 군인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JTBC 신진입니다. 2번이나 불응했던 로저스 쿠팡 대표가 3번째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동안 3번 안 나오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 3번 만에 나왔다는 건 체포를 피하겠다는 생각으로도 읽히는데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오후 2시쯤 이곳 서울경찰청에 출석을 해서 약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협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뒤 곧바로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이후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3번째 요구에서야 나타난 건데요. 경찰이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의식해서 이제서야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 신분인데 협조라고 말하는 게 낯서네요. 국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돌연 유출 규모가 3천 건에 달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었고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서 위증 혐의로도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오늘 출석하면서 한국 정부, 협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한 겁니다. 예, 경찰은 3천만 건 이상이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죠. 일단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약 3천만 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경찰 몰래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 전직 직원을 접촉하려고 했던 경위야 노트북을 회수해서 포렌식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이 한 차례 반려됐었던 만큼 경찰이 추가 소환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출판사 사주인 부인에 대해 재림예수라는 교주는 천계에서 엘레나라는 이름을 받은 육화된 인어족이라고 신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인어족이기 때문에 크루즈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에게 슈퍼챗도 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호화 여행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서도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물질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나윤 기자입니다. 재림예수는 종말엔 가족끼리 서로 죽이게 되니 인연을 끊고 모든 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신도 중 일부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취재 결과 재림예수 유튜버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벤츠 지바겐 등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세 자녀는 국제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림예수 부인 권 씨는 대놓고 부를 자랑했습니다. 10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아무 걱정 없이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200억 부자가 됐습니다. 빚더미에서 시작해서 현재 40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판사 사주인 부인 권 씨는 크루즈 여행 회사의 고위직도 맡고 있습니다. 회원이 또 회원을 모아 인센티브를 받는 다단계 방식입니다. 가입했다가 금전 피해를 본 신도들도 있습니다. 가입하라고 유도해가지고 가입했는데 이렇게 해지시켜버리면 제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재림예수 유튜버는 아내는 천계에서 엘레나란 이름을 받았다며 엘레나는 육화한 인어족이라 크루즈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 슈퍼챗을 쏘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 유튜브를 통해 초호화 여행을 하는 영상까지 방송했습니다. 저기 앞방갑다 가보자. 저기 튜브. 그런데 신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는 물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림예수 펜트하우스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간 적 있는 피해자들은 그 집에 명품이 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